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이정무 부조합장이 발의한 총회 발의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530명이 이 발의서를 냈는데요. 이 설명을 듣고 낸 이 발의서를 제출하신 분들, 발의서 당장히 철회하십시오.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겁니다. 총회 소집 발의서. 이거를 발의자 대표 이정무 씨가 발의자 대표로 돼 있어서 이거를 530명한테 받았는데요. 이걸 확대해서 보면 제1호 안건이 신축되는 주택 중 101동 3,402호, 121동 3,402호, 이게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를 보류지하고 서로 다시 바꾸어라. 원래 한강변에 있는 좋은 보류지를 이 조합원한테 특혜 분양으로 너 바꿔줬다. 그러니 원상시켜라는 얘기고요. 제2호 안건이 신축되는 주택 중 111동 1602호, 그 다음에 111동 1603호를 또 조합원 분양을 취소해라. 이게 뭐냐? 이게 18평입니다. 18평. 원래 18평은 조합원 분양이 없었는데 조합원 2명한테 특혜 분양했으니 이걸 또 분양 취소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0년 7월 9일 날 총회에서 보류지 3개에 대해서는 이사의 결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결의해 준다. 요거를 취소해라. 이렇게 해서 총회 발의자 대표가 이정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펜트하우스 2개. 이거 지난번에 설명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강변입니다. 제역 펜트하우스에 34층의 아파트가 이거 2세대가 있습니다. 원래 관리처분 총회 책자에는 여기가 한강변이 잘 보이는 여기에 보류지가 되어 있고 이거 조합원 분양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21동도 이게 보류지 이게 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총회 책자 나가니까 이거를 분양받는 두 조합원이 당연히 내가 한강변에 이 분양 신청 여기 내 건데 왜 보류지로 되어 있지? 이렇게 총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조합이 발견을 해서 조합에 항의했고 조합이 단순히 이거는 미스프린트였다. 조합이 실수였다. 그래서 총회 끝나고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때는 정상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서초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거는 단순히 총회 책자의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특혜를 받은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신청했는데 그냥 실수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18평 분양이 이렇게 이게 분양 신청서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일반 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4세대가 46제곱미터면 18평인데요. 자, 4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됐는데 사실은 2세대를 조합원 2명이 각각 하나씩 여기 18평 하나 34평 하나 원 플러스는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냐면 책자를 보니까 18평이 분양하러 4세대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1을 받고 싶은데 24 플러스 34평은 안 되고 보니까 18평 플러스 34평은 되니까 정비업체 얘기해서 나 이거 분양 신청을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아니 이거는 뭐 누가 조합원들이 분양 안 받을 거니까 분양 신청해도 된다. 왜? 조합원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이 분양 신청을 바꿔서 이걸 분양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조합이 실수한 거죠. 이거를. 그리고 이 조합원은 특혜 받은 게 아니고 정상적인 조합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은 겁니다. 자, 아까 보류지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를 취소하는데 총회에서 결정한 걸 이제 취소하라는 건데 이미 다른 조합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우에 3세대로 돼 있지만 한 세대도 안 할 수도 있고 한 세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1번하고 2번 4세대에서 조합원 분양을 취소하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먼저 법원하고 검찰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벌써. 자, 조합장을 고소했습니다. 이거 특혜 줬고 불법 분양했다 해가지고. 자, 그런데 조합장은 1년 4개월, 1년 4개월 만에 무죄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분양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소송 때 이 두 건을 다뤘는데 이때 조합이 승소를 해서 조합은 분양 체결했죠. 자, 검찰하고 법원에서 이 분양은 조합장이 특혜 분양한 게 아니고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조합원이 특혜 분양하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 이게 검찰에서 최종 결론이 난 건데요.
이게 8월 29일 날 불송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석균 귀하대죠. 도시미 주거환경법 위반. 이게 언제 고소했냐면요. 21년 작년 4월 5일 날 고소해서 이게 경찰에서 계속해서 무혐의로 이게 검찰에 넘기니까 비대위에서 계속 이의를 신청해가지고 검찰하고 몇 번 핑퐁 하다가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이번에 지난달 8월 29일 날 죄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로 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허건 변호사가 또 두 번째 보면 가처분 신청한 거. 이게, 작년에 그 가처분 신청한 거. 분양 체결금지 가처분. 이 사건 신청 모두 기각한다. 기각 판결문입니다. 3월 10일 날, 작년 3월 10일 날 판결했습니다. 조합이 승소했어요. 이게 46제곱미터 18평 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해가지고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서 채권자들, 비대위가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18평 분양은 특혜가 아니다. 이미 이때 판결에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펜트하우스 두 세대에 대한 배정에 대한 주장에 대해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을 법원에서 했습니다. 이 두 세대도 이 결의가 반드시 특정 호실 펜트하우스 101동 3,400억, 121동 3,400억 보루지를 지정한다는 의사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결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소용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조합이 이겼습니다. 명쾌하게 이 네 세대에서 이렇게 작년에 판결을 받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이 가처분 소송 총회 소집 발의를 하길래 금년에 다시 법무법인 두 곳에서 7월 19일 날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700만 원, 500만 원 주고. 이건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자문서를 그대로 총회 책자에 첨부했기 때문에 그때 이 책자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냥 쭉 넘어가는데 최종 결론은 자문 결론은 뭐냐면요. 이 총회는 이 관리처분 인가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총회 결의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이번 총회에서 설령 결의가 되더라도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최대 8건의 소송이 필요하다. 이 8건의 소송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이전고시하고 등기가 최소 5년 이상 지연돼서 조합원들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일반 분양자한테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합장 총회 개최 이렇게 해서 더더욱 이 조합장은 이 총회를 개최해주면 조합장이 이 불법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조합장은 총회를 개최해줄 이유가 없다. 해주지 마라. 그러면 정관에 의해서 이정무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정무 발의자 대표한테 당신이 총회 개최해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는 거는 이 부조합장이 자기가 총회를 개최하는데 총회 비용 3억 원을 선지급하랍니다.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런 정말 막무가내입니다, 지금 비대위는. 이건 줄 수 없죠. 자기가 개최하고 자기가 정식 총회 발의해서 이 총회 3억 원도 받아내야지 어떻게 조합장이 마음대로 총회 비용을 3억을 선지급을 합니까? 이건 못합니다. 이렇게 이 법무법에서 이 총회는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까 총회 2번 열어야 되고 소송이 8건인데 뭐냐면 이정무 조합장이 여는 총회를 성공시켜야 되고요. 이 총회가 열면 이 3건의 가처분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안 되고 이제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했는데 이때 되면 또 총회 개최 금지, 효력정지, 총회 결의 무효하기 소송 이 3개의 소송이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변경 총회가 설령 통과돼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서 이 인가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서초구청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해준다면 관리처분 변경 인가 취소 소송하고 집행정지 소송 이렇게 해서 8개의 소송이 필요하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이 총회를 이제 조합원들이 제2의 둔촌주공 사태가 가고 조합원들한테 수천억 아마 세대당 몇 억씩의
그 손해가 가고 아마 입주가 늦어지고 등기가 5년, 6년 늦어지고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총회를 왜 해야 하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앞에 설명한 단점을 설명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정무 조합장이 이 총회를 도대체 이게 망하는 총회를 왜 하느냐 했더니 두 가지입니다. 조합장이 법을 위반해서 특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야 법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원하고 검찰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걸 불법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121동 34층에다가 스카이 라운지를 복원하겠다. 이거 복원할 수도 없고요. 복원이란 게 뭡니까? 원래 있었던 거를 김석경 조합장이 없앴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121동, 101동, 34층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데 이 스카이 라운지 복원하면 아파트 가치가 상승하고 가격이 폭등한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복원이 아니고요. 스카이 라운지가 없었고 삼성 제안서에 121층, 18층 공중정원에 설치를 검토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저히 설치가 안 된 것 때문에 접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인허가하고 공사기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삼성에서 그때 홍보물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해서 접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한강변에 진짜 그림 같은 스카이 라운지를 설치를 하는데 왜 지금 이 난리를 치우면서 34층에 스카이 라운지를 왜 해야 되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 자체를 못하고 막무가내입니다. 아까 스카이 라운지를 지금 설치할 수도 없지만 설치하면 아파트 가치가 높아지고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입주가 몇 년 늦어지고 경제적으로 수천억이 손해보는데 이건 정말 이 이유가 타당하다고 조합원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 장단점 보겠습니다. 장점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유를 저렇게 했지만 오직 이 총회가 통과되면 제2의 둔촌주공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조합 집행부는 아웃되고요. 결국은 비대위가 조합 집행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 121동 펜트하우스 스카이 복원한다. 아까 내가 사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인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인허가 때문에 지금 준공하기 전까지는 이정무 부조합장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준공한 다음에 입주자 대피해서 하겠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40년 동안 건설회사 다닌 전문가 만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입주한 이후에 이거를 설치하려면 이 121동 해당 동은 전 세대 100%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전체 3천 세대의 80% 동의를 받아야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121동 100%는커녕 1%도 동의 안 해줍니다. 누가 동의해 줍니까? 그 다음에 이 보류지를 분양 수입하면 100억 이상 들어오는데 이거를 날리고 지금 스카이 라운지를 만들겠다는 건데 100억 이상 날려가죠. 입주에 공사를 하면 최소 50억 이상을 들여야 되는데 이 50억 이상 누가 낼 겁니까? 이거를 삼성이 부담하는데 삼성이 약 먹었습니까? 이걸 내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21동이나 101동 1층 평면도입니다. 1층. 자, 이게 엘리베이터가 3개 있는데요. 펜트하우스에 스카이 라운지 설치하려면 입주민들이 하고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동선도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치 여기 비트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까지 어디론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1층은 이미 일반 분양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통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하 1층에서 이렇게 창고에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답니다. 그런데 스카이 라운지를 설치하면 이거 개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방은
지하 1층으로 사람이 통해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1층을 엘리베이터 못하면 이것도 이 자체로 허가 안 납니다. 정말 소리고요. 더 문제는 지하 2층부터 35층까지 34층 천정까지 기존의 요 바닥 콘크리트를 지금 콘크리트가 다 쳐져 있는데 이 콘크리트를 다 깨내야 됩니다. 깨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벽체 콘크리트도 다 깨내야 되죠. 공사를 하려면. 그리고 다시 막아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18층하고 19층 바닥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두께가 1.5m입니다. 거의 사람 키만큼 콘크리트 두께하고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이 두 동은 18층에서부터 모양이 바뀝니다.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기둥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닥 콘크리트 두께로 사실상 보호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슬라브 두께가 1.5m라고 엄청난 두께입니다. 이거를 무슨 재주로 입주한 뒤에 이걸 깨냅니까? 무슨 재주로? 그 다음에 전층의 이 바닥 콘크리트 250짜리를 다 깨내고 그림같이 그리고 공사를 거의 6개월 이상을 소음을 내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121동 입주민들 단 한 명이라도 이거 동의해 줄까요? 그런데 100%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거를 입주한 뒤에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보호유지가 지금 29세입니다. 보호유지는요, 29세대는 우리가 2,990세대니까 정확하게 1%만 보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9세대를 남겨놨습니다. 조합 종간에도 건립세대 1% 이상, 1% 이내로 보유지를 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에도 이거는 그 1%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1%. 그래서 1%는 저희는 29세대는 남겨놨는데 아까 18평 2세대를 조합하는데 뺏어버리면 이제는 31세대가 돼버리죠. 그러면 1%, 여기 10%가 아니고 2990세대 1%가 넘어버립니다. 30세대 이상 되면. 그리 되면 이거는 보류지로 분양할 수 없고 일반 분양을 해야 됩니다. 일반 분양을. 자, 당초에 보류지로 분양하게 되면 평당 1억에서 좋은 것만 골라놨으니까 1억 5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류지만 200 메시지 수입이 16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일반 분양하는 이미 우리는 일반 분양 승인 받아놓은 게 이게 보니까 이 31세대를 승인 받아놓은 그 분양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이 6,513만 원. 그래서 701억입니다. 그냥 보류지 200여 세대의 분양 수입만 914억이 줄어듭니다. 이 소송에서 두 세대를 뺏어버리면. 자, 그 다음에 이 소송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그나마 보류지 분양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8개의 소송을 대법원까지 하려면 최소한 지금부터 6년 걸리기 때문에 입주한 이후부터는 5년, 그래서 2029년 이후에나 이전고시하고 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산권 행사 못하죠. 5년 6년 동안 아파트 가격 하락합니다. 일반 분양자 손해배상 수백억 해줘야 됩니다. 이미 법원 판례가 있고요. 조합 해산, 청산 지연에서 운영비 엄청 들어가고요. 이런 소송비 엄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아까 얘기했던 공사 중단하고 공사비 증액되죠. 이래서 제2의 둔촌 주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둔촌이 되면 중단이 되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공사 중단의 책임도 명확하게 조합이 귀책이 있습니다. 조합에게. 자, 일이 되면 조합이 아까 공중분해되죠. 조합장, 조합위원 저는 사퇴하고 비대위가 조합 장악하는데 뭐 조합 장악하면 뭐합니까? 공산 중단하고 엉망진창 돼버리는데 누가 와도 지금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23년 내년 8월에 입주하고 추가 부담금 없이 합의를 잘해서 내년에 입주하는 데는 지금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도 어렵습니다. 절대 지금 위기 상황인데 이렇게 비대위가 이런 소송, 가처분 소송하고 이런 총회를 연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까지 34층에 스카이 라운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금년 초에 부대시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입주민한테. 그랬더니 가장 선호하는 게 피트니스, 수영장, 사우나고요. 어린이집, 키즈카페 이런 것들이고 도서관, 독서실, 비즈니스룸입니다.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다음이 1층 티하우스고 31층 그림같이 한강이 보이는 31층 스카이 라운지는 1층 티하우스, 1층 카페보다 지금 못했습니다. 자, 1층 티하우스하고 30층 그 스카이 라운지하고 매출을 비교해 보니까 입주 초기부터 2년까지 스카이 라운지 매출이 70%, 1층 카페가 30% 거의 2배 이상 스카이 라운지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난리가 났죠,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 저희가 최초로 이걸 했는데 이제 이때부터 모든 조합이 다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는 건 스카이 라운지가. 그런데 입주 3년 차부터 현재까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스카이 라운지가 60%, 1층이 60%로 이제 스카이 라운지는 완전히 인기가 시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층에 스카이 라운지 있죠. 지금 카페 만들었습니다. 1층에 온베일리. 그 다음에 이 뒤에 보겠지만 한강변의 그림 같은 스카이 브릿지에 더 좋은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총회에서 조합원 억지로 분양한 아파트를 뺏어다가 34층에서 스카이 라운지를 또 만든다고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아진다고요? 자, 이게 한강입니다. 이쪽이 한강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면 이 길게 몇십 메타가 이 스카이 브릿지입니다. 여기에 한강이 보이는 쪽에 쫙 테이블하고 좌석을 배치해서 이걸로 티하우스, 스카이 라운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비대 얘기하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121동 여기에다가 이 조합원 아파트를 뺏어가지고 스카이 라운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입주한 뒤에 그 바닥 슬라브 여기 아까 여기가 모양이 완전히 여기서 바뀝니다. 모양이 바뀌면서 요 위에 하정을 받으려니까 슬라브 두께가 여기하고 여기는 18층하고 여기 20층이네요. 20층은 슬라브 두께가 1.5m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물론 이런데 슬라브 두께는 250, 그러니까 25c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5m 두께 콘크리트 깨내고 각 층마다 25cm 되는 이 콘크리트 바닥을 깨내서 이걸 입주한 뒤에 이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는데 이 동에 입주민들이 100% 동의는커녕 단 한 세대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설치 못합니다. 설치 못하는데 지금 이걸 하겠다라고 총회 열고 이 쇼를 하는 거는 조합장 네가 불법이고 잘못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조합장 아웃시키자는 겁니다. 사실은 스카이 라운지를 입주한 뒤에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설치 못한다는 거를.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어마무시한 20여 개의 공약을 했는데 한 개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합장 되자마자 3월 24일 날 우리 김석경 조합장이 정식 공문으로 이정무 부조합장한테 이렇게 공문 보냈습니다. 당신이 그 공약을 내세운 20여 개의 그 공약은 너무나 환상적이다. 그러니까 조합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테니까 이걸 구체적인 방안이나 공사비나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공문 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4월 22일 날 이정무 조합장이 이렇게 공문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스카이런지 복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스카이런지 복원입니다.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4월 22일 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기가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면 추진하려고 했답니다. 아니 이거 추진하는데 조합장이면 어떻고 부조합장이면 어때요? 조합장이 이걸 추진하도록 해주겠다는데. 그리고 4월 20일 날은 자기가 조합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총회를 여는 경우는 뭐예요? 두 번째 인피니트 폴 이것도 옥상 설치 안으로 조합장 선출되었다면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게스트룸 지상 이전 배치 조합장으로 선출됐다면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조합장으로 이게 어린이집 규모 줄이고 바이크 스테이션 재검토하는 거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전부 다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뭐 조합원 안전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해줘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합장한테 네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즉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조합장 선출되었다면 강남 최고로 깨끗한 조합을 만들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장. 근데 자기가 조합장 아니라서 못하겠답니다. 현장 중립 조합장. 이것도 자기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면 조합 사무실 상가 사무실로 상가 사무실을 현장으로 이전하여 부실 공사도 방지하고 경비도 줄이고 일석이조 효과를 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합장이 안 돼서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다시 김석경 조합장이 3월 31일 날 계속 이전에 똑같은 얘기를 해서 3월 31일 날 또 답변을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아까 4월 22일 날 이렇게 최종적으로 공문으로 온 답변이 이렇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아니 이런 것들이 조합장이 파격적으로 실수할 테니까, 아니면 당신한테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이걸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 조합장이 선출 안 돼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조합장으로 선출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공약 대부분이 뭐 아까 스카이라운지 뭐 복원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인티비티 풀을 복원한 거, 공약 대부분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겁니다. 조합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조합원들은 사기를 쳤어요. 두 번째, 재건축 전문 지식, 추진력, 의지, 이정무 부조합장, 정말 제 양반이 아무리 현역에서 지금 떠난 지가 10년, 20년 됐다 치지만 저렇게 그래도 건설에서 40년 다닌 사람이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나 진짜 의심이 될 정도로 전혀 그 전문식이 없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그 다음에 4개월 동안 공사 현장에 아까 얘기했지만 약 5회에 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공약했던 부실수공을 개선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 조합장이나 삼성한테 제안한 내용, 그 다음에 고급화를 위한 제안한 내용, 준공지연 예방을 위한 제안한 내용, 기타 개선한 사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양반. 정말로 건설사 40년 경력자가 맞는지 진짜 의심될 정도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계속 부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분란만 일으키는 부조합장으로 계속 놔둬야 됩니까? 우리 조합원들은 사기당한 거죠. 이제 원상시켜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공사비 협상 실패했습니다. 공사비 협상은 그래도 이 김석중 조합장은 전혀 그쪽에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다 줄 테니까 인력, 돈, 자금 다 지원할 테니 당신이 책임지고 공사협상 완료해라라고 특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본인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합장 근무하기 전 5월 초 2일부터 이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부조합장이. 근데 세상에 2250억 원이나 되는, 아까 간접비 포함하면 2540억 원이나 되는 공사비를 이정무 부조합장이 진짜 현직에 떠난 지가 10년 20년 된 양반이 불과 20일 정도 검토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 그게 정상적으로 공사비 협상이 가능할 정도 검토가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그 다음에 토목, 조경, 건축 파트별로 전문가들 해도 몇 개월을 검토해야 충분히 전문가 집단인 삼성하고 협상을 할 텐데, 그런 전문가 집단 어떤 이 용역도 안 주고 그 자문도 받지 않고 혼자 한 20일 해서 협상을 하겠다고 덤볐으니 그 협상 자료가 오직 부실했겠습니까? 자, 이게 본인이 삼성에서 3월 30일 작성된 특화 차별화 제한 보고서를 조합에 보내왔습니다. 조합에서 자기한테 보내왔다는 거예요. 추가 금액 655억 원, 간접비판 890억 원입니다. 이어 김석중 조합장은 5월 2일 조합사무실에서 5월 30일 부임 예정인 부조합장 상대 이정무에게 삼성에서 요청한 서류를 건네주며 삼성에서 이렇게 3월 31일 날 준 이 공사비
그 2005, 뭐 200 몇십억에 대해서 서류를 건네줘 삼성에게 삼성에게 공사 가부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정무 조합장이 검토 의견선 서두에 이게 쓴 겁니다. 아, 자기한테 5월 1일 조합장이 이런 걸 5월 20일까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저는 이정무는 곧바로 삼성 직원을 만나 아래 첨부한 자료를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고 이에 부조합장 부임 전이라 조합의 전반적인 예산 여유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 제 나름대로 의견을 작성하여 본회의원이 업무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조할 게 아니고 본인한테 책임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은 총회 책자에 이정무 씨 소명 자료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뒤에 내가 설명할 때 이 박스 처리한 것들이 뭐냐면 일방적으로 이게 84억 3천 추가 금액 없음 없어 하지마. 이것도 안 해도 돼. 추가 금액 없음 하지마. 뭐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너무 과대 그냥 50% 삭감, 이거는 70% 삭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20일 동안 검토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요. 그래서 요거를 크게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커뮤니티 차별화 130억을 요청했는데 53억만 추가 가능하다. 이 53억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해서 고급화 비용에 5억 3천을 네가 요구를 했는데 나는 70%만 인정할게. 3억 7천. 이 70%의 근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식당 운영업체를 조기 입찰하여 인테리어 비용 집기를 부담하게 하는 비용 절감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네가 2억 원 정도 절감이 된다. 이것도 무식한 소리입니다. 커뮤니티는 이게 직영해야 됩니다. 예부에 운영업체를 용역해서 예부에 임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주방 기구 변경 배기 성능 확대를 위해 4억 1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정무 부조합장 이건 그냥 퉁쳐서 70% 2억 9천 이 근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고급화 방수나 이런 것들을 좀 특별하게 해야 된다.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3억 6천을 추가를 요청했더니 방수 기능 강화해서 제대로 시공을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시공 작업자 실명을 기록해라. 그래서 하자 안 나면 된다. 아무리 방수를 잘해도 방수도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5년, 10년 되면 방수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수를 반영구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한다든지 특수한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반영구적이죠. 그런데 이거 3억 6천 못 줘. 그러니까 이게 너 시공 잘해 이런 겁니다. 시공 잘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삭감이에요. 예를 들어 남녀 사우나 고급화 비용 16억 천 어쩌고 이런 비용이 있는데 이거 퉁해서 50% 8억만 줄게. 남녀 사우나 밀키스 추가 3억 7천 이거 안 해도 돼. 하지마. 남녀 사우나의 수전을 좀 독일제 고급화로 하겠습니다. 1억 2천 주세요. 이거 고급하지마. 그냥 해.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이게 인테리어 그 전문가들이 수개월 동안 고급화 특화안을 만든 건데 이정무 씨가 20일 동안 검토해서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건 50% 70%이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협상하는 게 넌센스 아니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 놓고 최종적으로 상기 추가 차별화 항목은 발주 작업시자 항조 설계사 설계 작업에 누락킨 사항 인지 시공사에게 설계 검토 미비하여 시공 시점을 놓친 사항인지 확인하여 최종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본인한테 주도적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김석균 조합장한테 이렇게 토스를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자료를 가지고 김석균 조합장 네가 삼성하고 협상을 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1,400억에 대한 부조합장의 검토 의견서입니다. 1,400억에 대한 이것도 총회 책자 보시면 됩니다. 이거 쭉 내려가 보면 이게 전체인데요. 자, 여기까지 총 18장입니다. 1,400억에 대한 공사비 검토 내용이 불과 A4 용지 이런 것이 18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협상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삼성이 구체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이견은 한국부동산 공사비 검증 결과에 따르자. 아니, 이게 단가가 무조건 높다고 네가 뭐 50%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8월 23일 날 최종적으로 삼성이 검토 의견서를 이렇게 8장, 9장, 총 9장을 보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협력사들이 공사비 증액 요구하고 파업을 하고 있다. 협력사들은 엄청난 공사비 요구를 하고 파업을 하고 있다. 작년, 금년 물가 폭등에 대한 물가 인상분 보전 요청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았다. 작년에 금년에 물가 폭등해서 엄청나게 1,000억 원 이상의 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신청도 안 했다. 부조합장은 상호 합의한 계약 조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계약성 의무가 아닌 사항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다. 부디 상사를 신뢰의 파트너로 인식해달라.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당신하고는 공사기기 협상을 사실상 못하겠다고 이렇게 8월 23일 공문을 왔습니다. 이렇게 4개월 동안 공사기 협상 결과가 뭐냐면 추가 공사비 1,400억, 아까 이 검토 의견서 불과 18장, 20일 동안 검사, 20일 동안. 그 다음에 특화 공사비 관제 포함해서 890억짜리 의견서가 불과 7장에 불과합니다. 이걸로 뭔 공사비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아까 전문가들이 수개월 동안 검토해서 최종 특화 공사하겠다라고 저희가 조합장이 설명회나 총회에서 보고까지 다 해서 이렇게 공사비를 요청했더니 일방적으로 20일 동안 검토해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해도 되라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거의 대부분 일방적으로 50% 퉁쳐버리고 70% 퉁쳐버리고 이렇게 삭감해버려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더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계약서를 임의로 해석합니다. 물가 상승률 이렇게 해서 인정 못해. 일반 분양 지연했다는 금융비 인정 못해. 이게 뒤에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4개월째 협상이 제자리 걸음하고 이제 삼성하고 감정의 골망 깊어서 협상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삼성은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 부동산의 검증을 요청하자. 한국 부동산에 넘겨라. 왜 이딴 식으로 계속 언제까지 시간 끄냐. 우리는 시간 없다. 이런 거고 이정무 부조합장은 한국 부동산에 넘겨서 검증하는 것도 이제는 거부해요. 거부. 옛날 비대위가 어떻게 했어요? 한국 부동산을 검증하라고 그랬죠. 지금은 삼성이 하자고 그러는데도 검증 못하게 해요. 자기하고 최종 합의한 뒤에 넘기자예요. 아니 그러면서 10원도 못 주겠다는데 이거 공사 중단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최종 결론은 앞에 다 설명했지만 조합에서 이제는 부조합장 이제는 해임시키고 조합에서 조만간 본격적으로 공사비 협상을 시작해서 정말 조합원 추가 부담금하고 추가 부담금 없이 또 공사 중단도 없이 어떻게든 완료하도록 할 겁니다. 나중에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자, 부조합장이 정말 삼성한테 무리하게 말도 안 되게 요구하는 우선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제가 봐도 너무나 한심해서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 지연에 따른 공사비 지급 지연과 공사비 지급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인정할 수 없다. 일반 분양이 1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못 주고 공사는 했죠. 거기에 따라서 금융비용을 인정할 수 없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도 없고요.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물가 상승률을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계약서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착공일까지 물가 상승률은 인정해 주겠다고 계약서에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못 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2월 최초 분양 시점 최종 사업 시 최초 분양 계약 시에 제2조에 최초 사업 시의 인가 기준으로 계약을 했으므로 최종 사업 시의 인가 기준으로 계약을 했으므로 준공 시까지 사업 시행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없다라고 공사를 못 주겠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총회에 올라가 있는 게 6차 사업 시행 변경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10번을 사업 시행을 바꾸든 20번을 바꾸든 공사비 증액은 이제는 사실상 10원도 해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10원도 해줄 수 없다. 아까 2,500 몇십억? 넌 10원도 못 준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삼성은 이런 식이라면 공사 중단을 안 할 수 없죠. 설령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공사 중단했더니 삼성이 잘못했다 쳐도 아까 전체 공사비의 3% 336억만 물면 되는데 차라리 공사 중단 336억 물고 그냥 2년, 3년, 5년 공사 안 하고 재현시켜버리고 말지. 왜 이게 몇천억 공사 중, 손해보면서 공사하겠어요?